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여름이 절정에 다다라서 무더위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쏟아지기도 하니까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간부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급성 간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같은 간부전이지만 원래 간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간부전. 정확히 표현하면 만성 간 질환에서 급성 악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간부전이라는 것은 그 용어가 이미 정립된 것이고요. 만성 간부전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만성 간 질환에서의 급성 악화. 좀 길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간경변증 환자분들 계신데 평상시에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간 기능이 잘 유지되어 오던 분들이 갑자기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만성 간 질환에서의 급성 악화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세균 감염, 예를 들어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또는 폐렴이 있다든지 또는 심지어 피부 감염 이런 걸로 인해서도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 또 간경변증에서 간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간암이 갑자기 생기면 간 기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부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만성 간 질환에서의 급성 악화 이 표현이 맞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질환을 진료하는 의사라면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제 환자 중에서도 몇 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여자 환자분이었고 한 7, 8년 정도 지났네요. 벌써 한 60대 넘으신 분이었는데 비형 간염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어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잘 복용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처방전을 받아가시다가 분실을 했어요. 처방전. 그래서 약을 구입을 못 하셨겠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약을 못 드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노랗게 되고 소변도 잘 안 나오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만성 간 질환에서 급성 악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간경변증이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간 기능이 잘 유지되다가 그 약제를 잘 복용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생기고 또 신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급성 악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달 수치가 그 당시에 이미 17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 재투약을 했지만 간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결국 간 이식을 받아서 다행히 건강한 삶을, 건강한 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예가 바로 만성 간 질환에서 급성 악화된 예인데 이렇게 약을 잘 못 드셔서 간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아까 설명드렸죠. 감염입니다. 감염. 감기만 걸려도 면역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간경변증 환자 그래서 간 기능이 확 나빠진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요. 간경변증이 없는 만성 비형 간염 환자분들도 갑자기 악화돼서 황달이 나타나고 혼수까지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평상시대로 생활하면 그런 경우가 없지만 비형 간염 환자분들 중에 또 다른 지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위험한 것이 혈액암인데 만성 림프종, 악성 림프종 또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에 걸리게 되면은 면역 억제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역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면역 억제제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얌전히 있던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그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증식을 하는 과정에 간 손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심한 간 손상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단시간에 매우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혈액암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런 만성 간 질환 있는 분들에서 약 조심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약이 별일 없지만 비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 있는 분들은 약물 복용에 더 주의하셔야 된다. 왜? 모든 약들이 간에서 대사돼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간 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만성 간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간 독성이 나타나면
이 회복되기도 어렵고 또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닥터 차정숙이라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주연 여배우가 약초인가요? 산에서 어머니가 몸에 좋으라고 그 약초를 뜯어다가 떡을 해줘서 먹고서 간이 갑자기 나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정숙 역할을 했던 그 배우는 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이 깨끗한 분이었는데 그 약 때문에 약초 성분을 모르는 약초 때문에 갑자기 간이 나빠진 거여서 급성 간부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만성 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되죠.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 성분을 모르는 산에서 나물, 약초, 버섯 이런 것들 함부로 드시다가 간독성이 심하게 와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성 간 질환의 급성 악화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급성 간부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제일 흔한 게 옛날에는 B형 간염이었어요. 급성 B형 간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인에서 전에 B형 간염 병력이 없던 분이 급성으로 B형 간염에 걸려서 굉장히 간염이 심하게 와서 간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백신 많이 맞잖아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급성 B형 간염으로 간부전이 오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최근에는 A형 간염, A형 간염이 급성으로만 오죠. A형 간염으로 간부전에 걸리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급성 간부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간질환이 뭐가 있냐면 자가면역 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 간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이 남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남으로 오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이라는 거는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는 암세포 이런 것을 남으로 이제 적절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간 자체를 남으로 잘못 오인하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가면역 간염인데 이 자가면역 간염이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실로 실려오는 급성 간부전 환자 중에 일부, 물론 드물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자가면역 간염으로 간부전 형태로 일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분들은요, 악화가 되기 전에 혈액검사에서 다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이 좀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간경변증 환자분들에서 급성 악화돼서 황달이 생긴다든지 또는 복수가 찬다든지 하면은 원래의 건강한 간, 그러니까 간 기능이 보존된 간경화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을 해가지고 콩팥 기능까지 나빠진다든지 또는 간성 혼수가 나타난다든지 또 더 심하면 정맥류 출혈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돼서 간 이식까지 결국은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성 악화도요,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그 악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경우, 감염이 대표적인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감염 치료를 잘하고 또 급성 악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또 시간을 벌게 되면 다행히 원래의 간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성 간질환에서의 급성 악화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인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이 감염으로부터 급성 악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렴, 요로감염, 피부감염 이런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해서 그 원인 균주 또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게 되면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나빠진 간 기능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황달이 있으면 적절한 약물 치료, 또 복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복수 배액이라든지 알부민 주입을 한다든지, 정맥류 출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내시경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서 시간을 좀 벌게 되면 간 기능이 저절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렇게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에 합병증으로 복수나 황달이나 신장 기능 손상이나 정맥류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간 이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상시에 간경변증 환자분들 면역 기능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오늘 저희 PD님이 기사 보여주셨는데 여름철에 간경변증 환자들 음식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그 여름철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바닷가에서 날거, 어패류, 그 조개류 있죠? 날로 조개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함부로 양말 벗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균이 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음식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피부 상처로 들어올 수 있어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간경변증 환자분들은 여름철 어패류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생선에도 안 되냐고. 근데 괜찮습니다. 생선에라는 거는 이 딱딱한 껍질에 있는 그런 조개류가 아니잖아요. 생선 자체가 신선하고 갓 잡은 생선을 드신다고 하면은 그 점은 문제가 없지만, 바닷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날 조개, 딱딱한 껍질이 있는 새우, 조개, 뭐 가재, 그죠? 랍스터, 익힌 건 상관없습니다. 날로 드시는 거는 절대 금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명예 처방전 급성 간부전에 이은 만성 간질환의 급성 악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저희 환자분들이라든지 구독자 여러분들, 간경변증은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평생 이렇게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느냐. 거의 90% 이상 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신다든지 적절한 생활관리로 문제없이 지내시는데 가난만 안 생기면요. 근데 일부 분들에서는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화되는 것을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가 또 다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